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위 34부 한성진 재판장인데 어제 이제 증인신문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8월 12일에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8월 23일에 이재명 피고인 신문, 이렇게 하고 9월 6일 검찰의 구형, 그 다음에 이재명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걸 결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개 결심한 이후에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이제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길면 뭐 2달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이루어진다. 1심 선고입니다. 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뭐 혐의는 뭐 잘 아시다시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과의 그 본인의 뭐 연결고리 뭐 이런 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나 그 사람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거짓말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4단계 상향 높여줬는데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는 박근혜 국토부에서 바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발견이 됐죠.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귀시.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걸 협박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의 혐의.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재판 또는 선고 뭐 이런 거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당선되는 경우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화하는 추세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공직선거법상에 무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검사 사칭 문제. 지금 그거 가지고 또 위증교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위증을 시켜서 무죄를 받았다. 뭐 이런 혐의입니다. 그게 이제 김진성 씨 재판인데, 자, 이게 이제 기소가 된 게 언제냐면 2022년 9월이니까 9월에 결심하고 10월에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5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270조인데 여기에 보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법조문에 보면 법조문 몇 조 이렇게 하고 괄호치고 이 법조문에 대한 대체적인 뭐 제목 비슷한 거죠. 이게 무슨 조항이다. 그리고서 조항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행 규정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안 지켰으면. 왜냐하면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대로 제가 한 글자 안 틀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제목에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항에 반드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25개월 만에 이제 선고가 이것도 이르면 10월입니다. 9월 6일에 결심을 한다니까 상식적이면 10월에 나오는데 뭐 워낙 이 재판이 몰상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르면 10월, 언론에서도 그동안에 몇 차례 뭐 이르면 언제 이러다가 결국은 또 이제 이르면 10월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의 문제점, 위법 상태,
지금 현재 위법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위법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 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물론 이 위법 상태에 대한 벌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법 기술자들이 전 장난이라고 봅니다. 아니, 강행 규정이면, 왜냐면 이걸 너무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강행 규정이면 그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을 어딘가에 만들어 놨어야 그걸 지키려고 하죠. 판사들이 안 지키잖아요.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6개월 내에 끝냈어야 할 선거법 재판을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 기술자들의 장난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또 이 재판의 문제점, 재판 지연이죠. 제가 처음부터 이 재판이, 아니 증인이 50명이 넘는데 그거를 재판 일정을 2주에 1회 잡습니다. 2주에 한 달에 2번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증인 50명에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것만 해도 1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죠. 공판 준비 기일 몇 개월 걸리고. 말이 됩니까? 아까 그 27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사는 왜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이걸 안 했죠? 이 판사가 핑계를 대기는 뭐 업무량이 많고 이런데, 아니 조항에 보면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우선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사람입니다. 법조문도 모르느냐? 도대체 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잡았던 이 재판 일정 자체가 이재명 피고인을 봐준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6개월 내에 끝내지 못할 거라는 걸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런 건 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이죠.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총선이 있다고 또 몇 차례 쉬었습니다. 피고인이 뭐 좀 총선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뭐 좀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연기해주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물론 강규태 판사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돌연 단식을 했습니다. 뭐 단식 어쩔 수 없다 쳐도. 하여튼 여러 가지. 올해는 뭐 이건 뭐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피습을 당하는 바람에 또 재판을 쉬었고요. 그러더니 올해 1월에 계속 위법 상태로 재판을 끌어오던 강규태 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재판을 15개월간, 6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재판을 15개월 동안 끌다가 돌연 사표를 내는 바람에 또 재판이 파행을 거듭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법 규정, 합법 상태를 지킬 생각이 없다. 불법을 계속 이어왔다 하는 게 이 재판의 또 특징이고요. 파행, 아까 얘기했듯이 강규태 판사가 1년 5개월 끌어온 재판을 본인이 마무리하지 않고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한성진 판사로 있고요. 자, 이제 이르면 9월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게 8월에 끝날 줄 알았죠. 7월 말 8월 초에는 또 법원의 휴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쉴 거 다 쉬고, 이제 아니 지금 6월인데 7월 건너뛰고 8월 12일에 이렇게 느슨하게 또 재판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9월 6일에 결심한다고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재판은 원래 파행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래서 기자들이 신중하게 이르면 10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11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끄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있고요. 이 재판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죠. 2027년.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 지연을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하가 나왔다, 뭐 90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마 한국 선거법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판결이 될 거려. 백현동처럼 명백하게 거짓말을,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한 건 뭐 자기 기억력이 시원찮다,
뭐 하는 뭐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백현동처럼 명확하게 공문이 있는데,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이라는 공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말이 벌금 9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은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대부분 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 이재명 피고인을 봐주냐 안 봐주냐 하는 문제를 훨씬 떠나서 한국 선거법 역사상 자칫 잘못하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 거짓말이 명백한 공문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벌금 9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뭐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하나만 하죠. 이런 명백한 거짓말도 90만 원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라면 사실은 징역형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게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백현동 거짓말이. 대장동 거짓말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은 뭐 당연한 거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다. 자, 이재명 전 대표 이거 말고서도 대장동, 백현동, 우일의 신도시개발, 성남FC도 뭐 똑 떨어지는 비리죠. 뭐 그 다음에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은 4개. 그중에 1심 선고가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선거법 재판. 그 다음에 위증교사, 이것도 지금 뭐 작년 10월에 기소했거든요. 이거 한 재판 두세 번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총선 전에 1심 선고 나올 것이다. 웬거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이제 와서는 이르면 연내 연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것도 9월 또다시 희망 고문이 시작됐다. 물론 이거는 공직선거법 조항처럼 뭐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두세 번이면 끝날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도 앞으로 국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 이 재판이 이재명과 연관되면 이 재판은 끝날 줄을 모른다 하는 새로운 기록을 우리 조희대 사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는 유명한 법격언입니다. 그리고 위법 상태로 재판을 계속한다. 이거는 법을 바로 세우는 판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